안녕하세요. 1학년 10반 12번 배진아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에서 발견한 우울증 약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이 책에 대한 소개, 두 번째, 책에서 인상 깊은 내용, 그리고 세 번째, 책 내용에 대한 심화 연구, 그리고 마무리입니다. 첫 번째, 이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인류에게 필요한 11가지 약 이야기라는 책이고, 이 책은 여러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항바이러스, 조현병 치료제, 뇌질환 치료제, 구충제, 유전자 치료제, 피임약, 항우울제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 환청과 망상에서 벗어나게 한 조현병 치료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유전자 치료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잠재우는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라는 내용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졸피뎀은 다른 벤조다이아제핀 약과 달리 의존성과 금단 증상이 적어 과량 복용해도 다른 수면제에 비해서 안전하며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뇌에 있는 GABA 수용체에 작용해 신경 흥분을 가라앉혀 수면을 일으키고 부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뇌 기능이 완전히 억제되지 않으며 약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도 몽유병처럼 운전, 쇼핑, 무의식 대화 등을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29명당 1명이 복용할 정도로 많이 먹는 약이라고 합니다. 이 약에 대해서 비판해야 할 점은 일단 이 졸피뎀이라는 약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상대를 심신미약 상태로 만들어서 저항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약을 이용한 각종 범죄 사례가 일어납니다.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범죄에 악용하고 술에 취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투명한 액체에 섞었을 때는 티가 나지만 조금이라도 쓴맛이 나거나 한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와 같은 범죄에 악용 가능성이 있는 약물의 경우 관련 법률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 이 부분에 인상이 깊었던 이유는 일단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먹는 약이기도 하며 뉴스 매체를 통하여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 과다 복용을 통해서 자살을 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많이 접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이 약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에 대한 심화 연구로는 소설 속 주인공에게서 발견하는 약물 사례입니다. 제가 고른 소설은 소설 수레바퀴 안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독일 문학가 헤르만 헤세가 자신의 우울했던 수도원 생활을 그린 책입니다. 시골 출신의 한스는 공부를 잘하고 영리한 학생으로 수도원 입학시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노력 끝에 명문학교에 기숙학생으로 들어간 한스는 그곳에서 자유분방하고 반골 기질을 가진 하일러와 친구를 하게 됩니다. 하일러는 수도원의 딱딱한 규율과 관습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매사에 냉소적이었으며 온순하고 모범생으로만 살아온 한스에게 그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스는 하일러를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게 되었고 결국 일방적인 가치관에 주입하는 교육으로 인해서 점차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하일러마저 학교에서 퇴학당하자 이를 견디지 못한 한스는 신경쇠약을 앓게 됩니다. 학교에서 하일러 말고는 친구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한스는 외롭게 지내야 했고 나빠진 건강 때문에 결국 집으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한스는 마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심리적인 불안을 겪다가 친구
아우구스트의 추천으로 공장의 견습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노동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우연히 만난 연상의 엠마와 짧은 첫사랑의 열병을 앓습니다. 고통과 분노, 가라앉지 않는 사랑의 힘은 흥분과 불안 속에서 우울증을 일으키고 결국 그는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다가 강가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만약 한스가 우울증 치료약을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설에서 수레바퀴는 개인으로서 거역할 수 없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상징하며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수레를 벗어나게 되면 그 밑에 깔려서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당시에는 우울증 약이 없었으며 이미 프라민과 같은 심환계 계열의 항우울제는 효과는 좋지만 여러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냅스에서 세로토닌 흡수를 막는 약을 만들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으며 최초의 성과는 미국에서 한 제약회사에서 만든 프로작이라는 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도 하며 우울증 환자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사소한 감정을 개선하는 기적의 약이 되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SSRI라는 약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이것은 우울증 아니라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수레바퀴 아래서의 주인공 한스는 심한 우울증으로 비극적 결말을 맞았지만 그가 우울증 약물을 통해서 병을 극복했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아무튼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수레바퀴 아래 깔리게 될지도 모르니까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단지 명문학교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도 없는 공부를 해야 했던 한스의 마음을 대변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한 주제로 심화 연구를 하게 된 것은 평소 소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설 속에서 내가 이번에 읽은 책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던 중에 최근에 읽게 된 소설인 이 수레바퀴 아래서 라는 내용의 소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